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50년 전 처음 달에 착륙했던 인류는 이제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기획. 오늘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준비 중인 특별한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 40만 대를 조기 폐차해 올해에만 미세먼지를 17,000톤 감축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를 앞당길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고분자 필름 대신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을 사용했더니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제조 공정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 기획 리포트,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나사는 내년 화성 탐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해 보관하고 하늘에는 사상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띄웁니다. 이 탐사 로봇과 헬리콥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책임 연구원을 YTN 사이언스가 LA 현지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7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 화성 탐사 로봇 마스 로보 2020입니다. 승합차 크기의 마스 로보 2020은 큐리오시티 등 이전 탐사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중에 지구에 보낼 화성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모아놓는 겁니다. 이를 위해 로보에 장착된 로봇팔을 이용해 샘플을 채취한 뒤 청정 튜브 안에 보관합니다. And at a later point in the mission, it deposits that tube on the surface of Mars. So now we have an encapsulated sample of Mars left on the surface of Mars. And why would we do that? That's because Mars 2020 is the first step in a potential Mars sample return campaign.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수많은 탐사 로봇을 우주로 보내며 로봇 우주 탐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1997년 처음으로 화성에 무인 로봇을 보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로봇뿐만 아니라 비행체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말스 헬리콥터입니다. 말스 헬리콥터는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날기 위해 특수 제작됐고 화성 대기 환경을 모수한 실험실에서 시험 비행도 마쳤습니다. But still it is very difficult to fly in that very thin carbon dioxide atmosphere. So the blades of the helicopter have to be very specially designed for very thin atmospheres, and also they have to spin very, very fast. We spin over 2,000 RPM, almost 3,000 RPM, in order to get the lift from the blades. 내년 마스 로버와 함께 발사되는 마스 헬리콥터의 1차 임무는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지구 이외 행성에서 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후 현재 2kg에서 20kg까지 크기를 키운 헬리콥터를 보내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지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사할 계획입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땅에서는 로봇가 동시에 탐사 활동을 벌이면서 인류의 화성 정복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인사이트가 화성의 지진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처음으로 관측했습니다. 희미한 지진 신호는 지난 6일 인사이트 로버의 지진계에 감지됐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호가 화성 표면의 바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호가 지진으로 확정되면 화성이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인사이트호가 관측한 지진 신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산불 등에 대비한 국민 안전과 급격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경기 대응,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으로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에 2조 2천억 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 지원으로 4조 5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가 추가로 7천 톤 줄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25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9천 대의 건설기계 엔진이 교체됩니다. 또 1,8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27만 대가 추가로 보급됩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역시 135명 확충되고 강풍과 야간에 기동이 가능한 대형 헬기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추경 예산은 경유차 조기 폐차 등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배정됐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만 톤 가운데 올해 17,000톤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추경 예산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정한 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입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266만 대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 15만 대보다 2.7배 늘어난 것입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과 노후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바꾸면 주는 지원금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했습니다. 자부담률 부분도 굉장히 한시적으로, 특히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라든지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합니다. 추경 편성에 따라 추가 감축되는 미세먼지는 7,000톤으로 올해 전체로는 17,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망도 대폭 강화됩니다. 한반도 최서단 경렬 비열도와 연평도 등 서해 8개 섬과 함정 35척, 비무장지대 인근 5곳에 올해 안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도 강화됩니다. 드론과 이동 차량 14세트를 추가 구매해 3차원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194곳에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 역사 550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공기정화 설비도 순차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투명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기기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아 상용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의 품질을 높이고 상용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흑연이 원료인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 그래핀.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빠르고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 강하며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2배 높아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량 생산과 고품질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얇아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래핀을 고분자 필름에 붙여서 이동하는데 떼어낼 때 주름과 불순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분자 필름 대신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을 사용했더니 주름과 불순물이 크게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라핀이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동 공정에 활용한 겁니다. 파라핀의 열에 따른 가역적인 상변화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파라핀을 사용하였더니 주름과 불순물이 제거하는 데 아주 크게 용이하였습니다. 기존 고분자 필름을 이용한 그래핀과 비교할 때 저항 균일도는 5.6배, 전자 이동 속도는 4.5배 좋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그래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제조 공정의 구조적 안정성과 그래핀 고유 특성 유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겁니다. 그래핀이 전사가 필요한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투명 전극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핀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국 MIT 진콩 교수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글리백의 내성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혈액병원과 울산과학기술원 등 공동연구팀은 주의 실험을 통해 글리백의 약물 내성을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에 의해 특정 단백질이 체내에 많이 생겨나면 백혈병 세포의 생존율이 높아져 항암제가 듣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암제 글리백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지만 약물 반복 사용으로 내성이 생기면 백혈병 암세포가 무한히 증식해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 패소한 게 아니라고 우겼던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들통나는 등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이어온 한일 간의 줄다리기.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도쿄에서 진행된 양자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은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 대해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해오던 일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승소는 당연하다며 느긋하기까지 했던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게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가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韓国が定める安全性の数値基準を十分クリアできるものであるとの第一審の事実認定が維持されたことは意味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 1심 판단을 유지했다는 주장도 상소기구가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삭제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내세워 패소가 아니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이미 파행의 연장선 위에 있는 한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던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으로부터 거짓말 정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기생충의 분비물을 이용해 체중을 줄이는 방안이 일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립전염병연구소 등이 특정 기생충이 장내에 있으면 지방연소가 촉진돼 쉽게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실험 내용을 보면 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정 기생충을 쥐의 장내에 감염시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먹는 양의 변화가 없는데도 한 달 만에 체중이 20%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생충이 분비하는 물질이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장내 세균을 증식시킨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을 이용한 다이어트 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의자 아닌 득은 편집형 조현병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